신장을 팔아야 했던 남자. 여러분 혹시 당신의 몸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중국 허베이성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버려진 공장, 창문은 깨져 있고 벽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수술대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중국의 권위 있는 매체 신경보는 충격적인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허베이성에서 거대한 장기 밀매 조직이 적발됐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QQ를 이용해 사람들을 모집했고, 공여자, 중개인, 운반책, 심지어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까지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형 장기 거래 조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리루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쓰촨성 출신의 23세 청년으로 중고차 판매소에서 월급 4,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을 받고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고객이 차량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사라진 겁니다. 그가 잃은 돈은 5만 위안, 당시로서는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메신저 QQ 단체방에 글을 올립니다.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단 3일 뒤 한 남자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의 이름은 샤오핑. 그는 말했습니다. 신장을 하나 팔면 5만 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리루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고향을 떠나 우한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성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는 그를 데리고 산둥성으로 이동시킵니다. 그곳에서 리루이는 혈액 검사, 초음파, 그리고 장기 적합성 검사를 받습니다. 마치 정식 병원처럼 절차가 치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청년의 장기가 팔릴 수 있는가? 검사 후 그는 눈을 가린 채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그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허베이성 난궁시 근처의 산속 공장.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남자 슈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루이의 신장을 살 사람, 즉 고객이었습니다. 수술을 할 건가? 리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낡은 공장 안에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은 실제 의사, 마취사,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산둥성 천불산 병원 소속으로 공식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을 분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취가 끝나자 수술대 위에 리루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복부를 붕대로 감은 채 깨어났습니다. 뼈에는 커다란 절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통증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곁에 있던 남자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엔 100위안짜리 지폐 몇 묶음이 들어있었죠. 그가 받은 금액은 4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6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장은 1억 원에 팔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일주일 동안 회복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지금도 달리면 배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 단 한마디가 중국 장기 밀매의 현실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단 3개월 동안 9명의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고 가난했고 절박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2만 위안을 받고 의사는 5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사람의 장기는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리루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당국은 관련자 14명을 체포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산업, 인간을 수확하는 시장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신장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장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거래에 가담한 의사들,
그리고 병원 내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의사가 사람을 해치한다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리루이 사건 이후 밝혀진 흰 가운을 입은 범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베이성 신어현 검찰은 이 장기 밀매 사건을 조사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법 수술에 참여했던 인물들 중 다수는 정식 병원 소속 의사였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산둥성 천불산병원에 등록된 정식 의료진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낮에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산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공장에서 피 묻은 장갑을 꼈죠. 그들이 맡은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마취사는 환자를 재웠고 의사는 심장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는 피를 닦았고 운반책은 장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의료 절차처럼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수술대 위에 환자가 살아있었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조직은 이 불법 이식을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코드명이 붙었습니다. X-1023, X-1125. 날짜와 위치, 대상의 신분이 표시된 내부 문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내부 컴퓨터에서 이 문서를 확보했고 거기에는 시술 비용, 장기 운반 경로, 의료진 수당까지 세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 건당 5만 위안 약 850만 원, 마취사는 2만 위안, 그리고 장기 운반책은 1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장기는 최종적으로 1억 원 안팎의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단지 몇 명의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 체계의 신뢰 그 자체를 무너뜨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의 한 병원에서도 2017년부터 2년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소속 의사 4명과 조직원 6명이 뇌사 환자 11명의 간과 신장을 불법적으로 적출했습니다. 이들은 환자 가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인의 장기를 기증하시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기증서가 아니라 거래 계약서였습니다. 적출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장은 병실 문을 닫고 의사들은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을 병원 뒷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옮긴 후 그 안에서 곧바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산소호스와 모니터 그리고 냉각용 장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이동식 수술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신장을 꺼내어 즉시 보관함에 넣고 몇 시간 후 그 장기는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직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한 장기는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장기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한 간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걸.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재판부는 조직의 핵심 인물 14명에게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권단체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끝일까? 이건 단순한 의료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만든 인간 장기 산업망이었습니다. 공식 병원의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해부하고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장기 거래 시장은 국가 규모의 음지 의료 비즈니스로 발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기 위해 사람을 수술합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의 환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그들에겐 부품일 뿐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생명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리루이 같은 청년들이 팔려나가고 의사들이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돈을 세던 그 시절. 그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현실을 전 세계에 폭로한 한 다큐멘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단 2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 놀라운 수치는 2014년 전 세계를 뒤흔든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캐나다 감독 레온 리리안 리가 제작한 이 작품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장기 적출 실태를 폭로했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내에서는 불과 몇 주 만에 장기를 이식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선 이식 대기 기간이 최소 몇 개월, 많게는 수년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레온 리 감독은 이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국인 망명자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감옥에 있던 파룬궁 수련자들, 정치범, 그리고 양심수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호명됐고 이후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의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환자로 위장했죠. 전화기 너머의 병원 직원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2주 안에 적합한 장기를 구해드리죠. 감독은 물었습니다. 그 장기 어디서 오는 건가요?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깨끗한 겁니다. 신선하죠. 그 신선한 장기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다큐는 실제 전직 외과 의사들의 증언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수의 장기를 직접 적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마취는 최소한만 했어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으니까요. 레온 리 감독은 이후 3년에 걸쳐 중국 내 병원 장기 이식 기록 통계 자료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장기 기증수보다 실제 이식 건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장기는 자발적 기증으로 확보된다고 주장했지만 다큐의 조사 결과 그 숫자는 기증자보다 수천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꺼내요. 마취는 최소한으로만 하죠. 장기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요. 그 장면이 지나가자 화면엔 흰 시트를 덮은 시신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5년 피바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계기로 미국 하원은 H.343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 성명이 아니라 국제 인권 역사에서 국가 주도의 장기 사례를 공식적으로 규탄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영국의 중국 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매년 최대 9만 건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식의 상당수가 국영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암시장의 범죄가 아니라 정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산업. 중국은 2014년 이후 사형수 장기 적출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레온 리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단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사형수를 자발적 기증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것은 언어의 조작이자 윤리의 붕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람을 재고라고 부른다. 그리고 화면은 검은색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꺼내고 그 장기를 판매한 나라의 이야기. 레온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장기를 사고 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죠. 리루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중국의 장기 밀매 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장기 이식 산업은 여전히 중국 전역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 몇 주 안에 원하는 장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챗, 텔레그램, QQ를 통해 연락합니다. 긴급 신장 이식 가능, 합법적 공여자 확보. 겉으론 의학적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인간의 장기 밀매 시장이 살아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EOP, 중국의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한 국제연합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정치범과 양심수의 장기를 체계적으로 적출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수감자 소수민족, 파룬궁 수련자를 숨은 장기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약 9만 건 이상의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장기 기증 건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불법 시장에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일부 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VIP 이식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격은 신장 하나에 80만 위안, 간 이식은 150만 위안, 심장은 그보다 비쌉니다. 수술은 대부분 국영 병원 내 비밀 병동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자는 VIP 환자용 통로를 통해 이동하며 이식받는 장기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 정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답은 돈과 권력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장기 이식은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옵니다. 하나의 수술로 병원은 수백만 위안을 벌고 이식된 환자는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된 사실은 이익 앞에서 지워집니다. 리루이 같은 청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절박하며 신장을 팔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에 속습니다. 그들은 수술 후 복부에 남은 흉터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자국이 아닙니다. 가난이 남긴 낙인이자 인간이 상품이 된 사회의 증거입니다. 리루이는 지금도 말합니다. 달리면 아파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또 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엔 절망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건강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를 이용한 조직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장기 이식 시스템의 투명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비공개이고 국제 사찰단의 접근은 제한됩니다.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요청했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독립조사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도 누군가의 장기가 팔리고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화된 살인, 그리고 산업화된 인간 수학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원처럼 관리하고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침묵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다면 그건 의학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사회. 그 끝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수술대 위에서는 또 다른 리루이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인간 수학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 무비자 입국, 그 이면의 불안감. 최근 한국이 여러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면서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 사이에서 안전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의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취업 마약 거래 사기 조직 활동이 늘어나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및 불법 노동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결국 국민들은 단순한 관광객 증가보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더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